아이고, 수희 엄마. 응. 도대체 수희는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겨? 어? 이 시골에서 대체 사교육을 어떻게 하는겨? 나 아주 부러워 죽겠구만. 그냥 수희가 그냥 딱 나 닮아서 그렇지 뭘 그래. 아니 그냥 표정 보니까 기훈이가 그냥 또 꼴찌했구만. 엄마, 아이고 뭐 꼴찌는 점쟁이인겨? 꼴찌했어. 어? 아니 그놈의 자식 때문에 아주 골머러 죽겠구만 지금. 걱정되시네. 어? 시골에서 학원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징징대길래 어. 내가 온라인 강의까지 끊어준겨. 어.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말이요? 불 꺼놓고 이상한 살색 화면만 계속 보는겨. 살세? 뭐 아는겨? 아니, 아니요. 뭐 근데 상상되는 게 있긴 있고. 제목은 참 좋더구만. 무엇이 녹슨 철도레이 누가 빼빠로 밀어줄겨? 괜찮구만. 공기야 또? 아니요, 나 그거까지는 안 봤네. 어찌되었든 뭐 온라인 강의는 누가 감시를 안 한 게 아주 이놈이 지대상 만난겨 지금. 아유, 지금 기훈 엄마가 이렇게 잘 모르니까 정보에 뒤처지니까 그냥 기훈이가 맨날 꼴찌하는겨. 그냥 우리 수희는 있잖아, 그냥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나서 말이야, 그냥 무려 그냥 10등이나 훌쩍 올랐거든. 이렇게 돼야지. 그래요? 그래. 아니 수희는 혼자서도 그렇게 잘하나벼? 닮았다니까. 어이구 우리 기훈이는 맨날 눈만 뜨고 졸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겨 좀? 방법이 있지? 아이고 좀 비법 좀 나 좀 알려줘 좀. 글쎄. 도대체 왜 그런겨? 네, 오늘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네. 오늘은 이제 영화 지망생. 네, 왜 영화 지망생이에요? 녹슨 철도레이 누가 빼빠로 밀어줄게. 아, 살색하면 좋아하는. 살색하면 좋아하는. 독립영화 그렇죠. 쪽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자질을 네. 이렇게 쭉쭉 키워줘야 된다는 괜찮네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네네.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하는 회사 뭐 그런 거. 이런 거 이제 강의 제공하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저희끼리 같고. 상상하지 말고 여쭤보죠. 네. 비슷한 게 나왔어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오히려 맞으신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네. 얘기인데요. 이제 교육 중에서 가장 저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바로 온라인 교육인데요. 네. 오늘은 온라인 교육의 선생님, 사이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이처. 사이처. 왠지 뭔가 기계 이름 같은데. 네, 사이처. 제 여태까지 이 통밥으로 봤을 네. 때 이 사이버랑 티처의 어떤 합성어가 아닌가, 사이처. 에이. 뭐 저는 요 정도 예상하는데 사이처. 무슨 네. 일을 하는 직업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정답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웬일이야? 저희 주말에 라이 안방에 앉은 지 네. 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뭐 사이처 정도야 뭐 눈치로 아시죠? 그러네. 사이처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에요. 예, 아직 네.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사이버와 티처가 결합된 사이처라는 이름으로 뭐 인터넷 학습 지도사라든지 이러닝 지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언제나 되게 손쉽게 또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강사들이 하는 화면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학습이 되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끊어놓고 질문하고 싶어도 바로바로 피드백을 못 받고, 그렇죠. 예, 또 이제 한 3개월, 1년치를 끊어놓고 작심삼일 돼서 더 이상 못 듣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학원에서도 같은 문제가 이제 관리 통제가 안 되면 회원이 이탈을 하게 되기 사람이 때문에요. 너무 학생 수가 많기도 하니까. 네, 학생 수가 이탈이 되면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한 직업이 바로 사이처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이처는 이제 1대1로 화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진행을 함을 통해서요. 오히려 이제 쌍방향으로 교육자, 학습자가 쌍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선생님이 집으로 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겠네요. 아, 어떻게 예, 얘기하면. 맞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은 온라인 강의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없죠, 저. 저는 옛날에 이제 외국어를 학원을 일정한 시간에 딱 못 가니까 영어나 중국어 이런 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끊어놓고 이게 매일매일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하니까 옛날에 뭐 학습지 밀리듯이 엄청나게 밀리니까 그렇죠. 관리가 안 됐었는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랑 1대1로 이제 수업을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 성인들은 자가학습이 그래도 진행이 되지만 네. 어린 아동들의 경우에는 지식적인 이론적 배경도 없기 때문에 더 공부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요. 이 사이처라는 직업이 사실 성인보다는 아동들이라 초등생을
대상으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된 네. 직업입니다. 신기하네. 그러니까 뭐 그렇군요. 1시간 수업 네. 매일매일 1시간 아니면 뭐 월수금 1시간 이렇게 전행해놓고 1시간 수업을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얘기 설명해 좀 다시. 근데 저는 적고 이 이렇게 대화 하는 거예요? 방식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건가요? 전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 화상 채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러면은 그 사이처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업무는 교육 업무입니다. 이제 학습 지원 업무인데요. 일단 뭐 학생들의 이제 학습 지원으로 온라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또 네. 문제에 대한 궁금점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화상 그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또한 뭐 출석 체크라든지 뭐 과제 제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진한 학생들은 나머지 보충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그런 학습 지원이 진행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담 업무가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학생 말고 부모네에 대한 상담도 같이 네네네. 진행이 됩니다. 학습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이 학생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상담도 진행되고요. 또 온라인이라는 익명성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고민 상담, 네네. 성적이나 뭐 성의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학교 생활에 관련된 상담도 진행을 해서 이 경우는 전화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부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인터넷 학습 지도 사이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주부님은 어떠세요? 사이처를 평상시에 알고 계셨나요? 사이처라는 직업이 있는지? 뭐 대충은 알았지만 오늘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듣는 건 오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들어보니까 호기심이나 관심이 좀 생기시나요? 예, 당연히 생기죠. 근데 뭐 잘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네. 뭐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니 근데 딱 그냥 선생님 인상이세요. 주부님이요. 선생님이시구나. 딱 치고 이렇게. 지나가면 사관님이시죠. 네. 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잘 하실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화상 애들이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 1시간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딱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화상 네. 채팅은 보통은 이제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학생들이 채팅이라든지 이렇게 물어오는 네. 것을 그때그때 응대를 하시는 분들이라서요. 예, 시간적인 제약은 그 근무 시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학생들과 통용이 됩니다. 언제든지 학생이 궁금한 것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죠. 네. 그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선생님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학생들의 개인 문제까지도 상담해 주려면 이 학생과 또 굉장히 가까워야 그럼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어떤 자기만의 준비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실제 그 사이처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네네.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인터넷상의 언어 같은 거라든지 이모티콘을 많이 공부를 일부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행어라든지 이런 공부도 많이 하고요. 뭐 학생들은 1대1로 느끼지만 사실상 사이처들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한 명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1대1이라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세심한 관찰력과 기억력이 조금 필요하고요. 꼼꼼한 성격까지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세대 용어 맞죠? 신세대 용어 뭐 알고 계세요? 멘붕. 멘붕, 멘붕. 멘탈 네. 붕괴. 네. 아니 우리 주부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최근에 아이들 용어 아는 거 뭐 있으세요? 글쎄요, 뭐라 갑자기 이렇게 멘붕 하니까. 아세요? 멘붕? 멘붕 들어보셨어요? 네, 멘탈 붕괴. 멘탈 붕괴. 네. 그렇죠. 예. 근데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 보면 참 재밌는 것도 많아요. 왜 그러서 함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 그래요. 거죠. 왜 그러서 함은 맞지? 아니 근데 요즘에 애들 또 신기한 얘기 하더라고요. 뭐요? 뭐뭐 했다요? 이런 거 하더라고요. 했다요는 뭐? 나는 뭐다요? 저는 뭐뭐 했어요가 아니라 어. 저 뭐뭐 했다요? 왜 하는 걸까요? 그거 그게 왜 하는 알겠- 거야? 근데 그게 네. 좀 봤더니 애들이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을 굉장히 많이 줄여요. 완자. 그래서 완자는 뭐니? 완전 짜증나. 그렇죠. 잘 아시네요. 확 오네요. 완자 그래서 네. 말을 줄이는데 어찌되었던 뭐 네. 아이들과 뭐 이런 방식의 소통을 할 위해서 배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주부님은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아이들의 소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좀 노력하는 것이 혹시 있으세요? 글쎄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노력하는 것보다도 저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들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안 될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나는 합니다. 그럼 아이들과의 대화에 나는 요것만큼 내가 진짜 자신 있다. 뭐 있을까요? 아이들의 어떤 고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여러 종류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학업도 있고, 이성도 있고, 진로도 있을 텐데 어떤 고민은 내가 진짜 꽉 잡고 할 수 있다. 글쎄요, 뭐 다른 거보다는 뭐 이성 같은 거 그런 거는 아무래도 네.
잘 이해해주고 이렇게 신세대 엄마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학생이 저 지금 그 친구랑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안 다니고 저 그냥 그거 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그냥 자퇴하고 검정고시 네네네. 보고 얘랑 결혼하겠어요. 이런다, 뭐 만약에 결혼하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네. 아이와 대화해가지고, 네. 진짜 진정한 그 자기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회의 도전이나 이렇게 네.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충분히 대화로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뭐 충분히 헤쳐나갈 그게 있다 그럼 결혼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요즘에 네. 텔레비에서 그런 걸 많이 접하기도 하는데요. 네. 또 그들이 뭐 어리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들만의 생각이지 오, 또 생각이 그들은 있으시네요. 또 나름대로 네. 자기네들이 이제 성인이다 네.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부각시키고 있더라고요. 흥분하셨어요. 흥분하셨어요. 근데 이제 네. 본인의 또 아이가 그런다고 하면 아마 아우 또 뒤집어지시죠. 답답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보는데 네. 어찌되었던 사이처 우리 무엇보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만의 어떤 전문성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 많이 네.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성 물론 필요한데요. 네네네. 사실상 그 사이처라는 직업이 지금 많이 활동되는 데는 초등 쪽이 많습니다. 초등 분야는 전문적인 이제 전공직은 필요 없지만 네네. 중등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 방식이라든지 전공 지식이 좀 전공 지식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현재는 초등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대졸 이상의 학력이면은 네네. 취업하는 데는 크다란 무리는 없습니다. 실제 방문학습 교사를 해보셨거나 또는 학원 강사를 해보신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또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실제 업무를 하기 위한 문서 작성 방법, 네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온라인 쪽지라든지 좀 서투시잖아요. 이런 것도 교육이 조금 필요한 그렇죠. 부분입니다.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좀 그죠, 잘 다뤄야 다룰 되죠. 줄 아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이처가 되려면 그 사이처들이 이렇게 모이스 그런 거를 채용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온라인 교육을 전문으로 네. 하는 회사들에서 사이처를 뽑는 건데요. 이제 온라인 교육 하시다 보면 전화 오시잖아요. 네네. 지금 학습 진도율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교육 들으십시오. 이런 전화도 오시는 게 원래는 사이처 분들이 하시는 역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사이처가 지금 되고 싶다 한다면 그 회사에 그럼 입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입사를 하는 방법도 네. 당연히 입사를 하셔서 취업을 네네. 하셔야겠지만 네네. 그 전에 준비할 게 좀 있는데요. 그래요? 예, 준비할 부분은 아무래도 이러닝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네. 실제 이러닝 인력개발원에서는 그 이러닝 이제 지도 실무라든지 기획하고 개발하는 방법도 네. 있고요. 또 교수 설계 실무에 대한 것도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 채용 시에는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또 상담 능력이라든지 네. 이론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고 인성에서 면접까지 다 체크를 하는데요. 네. 규모에 따라 조금 절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네. 예, 다만 조금 다른 점은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늘면 일정 수의 그렇죠. 선생님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수시 채용 정보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아무래도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위치고 그런 역할을 해준 게 사이처다 보니까 어떤 그만의 자격증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있을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네.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근데 자격증이 아주 필수적인 것은 아직은 아닌데요. 네. 아마도 필수 자격증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네. 자격증이 있긴 합니다. 일단은 보시면 그 구사이버 교육 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현재 네네. 한국 유러닝 네. 협회라는 곳이 연합회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인터넷 학습 지도사, 이러닝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2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실무에 대한 부분이 검정으로 들어가고요. 1급은 기획이라든지 개발 그리고 교수 실습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 자격증 외에도 교원 자격증이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 자격증은 그게 국가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인 건가요? 한국 사이버 그렇죠. 학교에 사이버 학교에서 주는 민간 자격증이군요. 그렇다면 네, 뭐 그런 아까 전에도 그런 네네. 회사가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취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뭐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네. 이제 개별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요? 학습 비용을 받는다든지 네. 이런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온라인 학습, 그 초등생을 위한 이런 전문 학교
학원이라든지 네, 회사들의 네.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화상 영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이처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온라인 교육을 하는 회사들이 다 사이처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채용 공고 찾으실 때는요. 근데 사이처라고 치시면은 지금 몇몇 회사만 사이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네. 온라인 학습 지도사나 이러닝 지도사,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교사로 네. 이제 검색을 하시면 훨씬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검색창에 네. 내가 사이처가 되고 싶다 해서 만약 도전하실 분들은 그냥 사이처로만 검색하지 마시고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사, 뭐 교사, 인터넷 인터넷- 학습 지도사 아니면 네. 이러닝 지도사. 지도사 이렇게 사이처 이렇게 많이 쳐봐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사이처는 우리 주부님들이 하시기에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 주부님들이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도 보통 오전 시간이 아니라요. 오후 시간대 뭐 1시나 2시, 3시부터 시작을 해서 네. 5, 6시간 정도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육아라든지 가사 일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너무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 같은 경우에서는요. 너무 아기가 울고 이러면은 그쵸, 그쵸. 통화라든지 인터넷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서 5세 이하의 경우에는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요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매일매일 어디 회사를 가거나 네네.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정말 주부들한테는 안성맞춤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도 급여가 너무 좀 작으면 하기 그렇죠. 힘들거든요. 급여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급여는 네. 사실 12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인데요. 네. 담당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보수는 이제 더 늘 늘어나게 수도 있고요. 됩니다. 네. 근데 뭐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무 시간 자체가 하루에 5시간이고요. 주 5일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비하면 적은 급여라고만은 그리고 할 또 수는 없을 재택근무가 것 같아요. 가능하고요. 그럼요. 네네. 그렇죠. 예.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일하고 한번 싶어도 드는데 사실 그렇죠?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지 몰라서 내 그렇죠, 아이 그렇죠. 걱정 때문에 일 못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재택으로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돈도 벌고 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쓸고 돈도 줍고 도랑 치고 가지 가지 잡고 잡고, 네. 더 이상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이트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도전을 하시면 좋을까요?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떤 좀 아이들 성격도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이 도전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 지금 주부님과는 잘 어울릴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우리 주부님과 잘 어울릴까요? 아니면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까요? 주부님과도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주부님들은 자신의 아이를 기르면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네네네. 때문에요. 네.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육을 하고 이런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요. 마음만 가지고는 될 수 없고요. 실제로 책임감이 좀 분명하고 자기 통제가 가능하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자기 통제 네. 잘 하시니까 애들이 막 마음에 안 들면 화를 확 낸다. 아니 근데 우리 그렇죠. 주부님은 네.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네, 고등학생 있습니다. 고등학생 어. 한 명. 아니요, 딸하고 아들하고 있습니다. 둘 둘 다 다 고등학생이에요? 네, 뭐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의 교육은 어떻게 옆에서 다 챙기셨어요? 뭐 챙긴다고 해도 그 네. 부족한 변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죠. 그러니까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통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와 다른 성격의 학생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마음에 말을 안 들어. 그런 애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또 다행인지 저희 애들은 그렇게 큰 탈 없이 뭐 이거 네. 좀 그렇지만 이렇게 엄마의 그 말에 큰 트러블 없이 잘 이렇게 따라와 준 것 같아서 항상 고맙게 근데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있습니다. 학생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잘 타일러야죠. 왜냐면 내 아이가 좀 다르면은 진짜 화가 나서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아니 거잖아요. 지금 우리 주부님께서는 지금 사이처라는 이 직업에 네. 대해서 괜찮은 직업인데 이것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신 아니 왜냐하면 너무 난해하게 강 물어보시네요. 선생님이 무섭잖아요. 네.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이 직업에 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제가 볼 때 자기 통제를 잘하는 우리 수희 씨 같은 경우가 사이처의 딱이에요, 사실은. 저는 통제는 잘 못합니다. 아, 자기 통제 잘 네, 못하세요? 화낼 때 화냅니다. 사실은 교육 중에 하나가 혼날 때 혼내고. 아, 그래요? 그렇죠. 또 칭찬할 땐 칭찬해주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그러면 보는데. 뭐 딱 맞네요, 저랑도.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뭐 거의 이제 그 대상이 거의 초등학생이 많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으로도 지금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초등생의 어머님들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네. 사이처라는 게 좀 급증을 하긴 했는데요. 중등부터 이제 대학생들 그리고 대입에 관련된 수능과 관련된 것도 대입까지도요? 필요하고요. 네. 예, 또한 이제 성인들의 자격증이라든지 외국어 공부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이처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이버 학점은행이라든지 사이버 네. 대학 같이 국가 공인으로 인증된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그 안에서 근무하면서 원생들을 관리하는 업무도 이제 사이처의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규모도 계속 커지고 그렇죠. 있고요. 예,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나만의 전문 분야도 가지고 있고 시간적인 활용을 하고 싶은 주부님들이라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점점 대상이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에서 초중 고등학생까지 이제 대학생까지, 대학생 이제 그 일반, 어른들까지도 성인까지, 네. 예, 자격증이나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니까 굉장히 보람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보람도 네. 있지만 이 사이처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지 밝다. 않을까 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초등학생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발전을 그렇죠. 한다고 그리고 했으니까. 이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이처라는 직업을 저희가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전망이 밝지 않은 건 소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발전되기 전에 지금 시작하시는 주부들은 나중에 전문적으로 사이처를 하실 분들을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그렇죠, 올라갈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예, 현재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닝 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닝 전문으로 하시게 된다면 훨씬 기회가 많아질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런 직접적인 사이처 역할을 하시다가 온라인 교육 기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는 사이버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오프라인 이제 기업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거나 또는 온라인에 병행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사이처라는 직업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전망이 매우 그러니까 매우 맑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주변에 가면 보습학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학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습학원과 이 사이처가 약간의 결합을 해서 학원에서 보습학원에서 가르쳐주고 또 사이처처럼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괜찮네요. 뭐 여러 가지 좀 병행을 요즘에 하면 좀더 이렇게 좋지 된다면 않을까. 보습학원 점점 줄어들고 이 사이버상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네.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 사이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봤는데 네. 주부님 오늘 이 사이처라는 직업을 쭉 알아보셨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뭐 호기심이 생기고 도전해 보실 만한 의욕이 생기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네네. 무엇보다 뭐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네네.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급여는 좀 마음에 드세요? 급여는 네. 뭐 여기 또 그런 자기의 뭐 학위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중점을 두지 않고 먼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제 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음가짐이 이제 돈보다는 내가 이 일을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실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네. 직업은 이 금전을 생각하는 것, 돈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보람을 느껴져야죠. 처음에. 네. 그래야지만 돈 안 주면 애들 안 가르칠 거잖아요. 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 액수가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보람을 느껴서 네. 최대한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네,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주부님들이 많은 주부들이 그 환경적인 제약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네네. 집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그렇죠. 사이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나는 애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못해 하시는 분들도 다 도전해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그런 직업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사이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일석이조와 같은 직업 사이처, 일석이조의 프로그램 준마렐라. 준마렐라. 네. 오늘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준마렐라의 도전!